안녕하세요. 오늘이 46번째 시간이고요. 접경지역 협력론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교류협력 세부 추진 방안 중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북하천 포럼에 관한 사항인데요. 남북하천 교류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추진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남북하천협력위원회가 상호 합의에 따라서 구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단계로 준비위원회 성격인 남북하천 포럼을 국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보면은 한북하천 포럼의 구성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질적인 민간단체가 없다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민 반관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인 논의와 조정을 해서 하천 정책과 제반 대북 정책에 대한 이런 협의와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요, 특정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하천 교류 협력에 관심이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대화의 공간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북측에 남북하천협력위원회 공동 설립을 제의해서 양쪽이 참여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간, 중앙, 지방정부와 국제기구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게 대해서 지원하고 자문하고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대화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때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 공유하청 기초조사, 기상수문 관측망 형성, 남북하천협력위원회 설치, 재공동대처, 수자원 공동위원, 생태계연구소 설치 등등등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문,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진강, 북한강 유형, 남북협력 지원법 이런 채택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남북하천협력 지방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하천 관리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 하천은요,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문제의 내용과 원인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하천관리 운영 의식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이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천관리 운영을 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쪽이 국가 차원에서 하천관리 운영 분야 교류 협력하는 남북하천협력 지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요, 하천관리 운영 능력을 잘 파악하고 대응도 쉽게 하고 이런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잘 활성화한다 하고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하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주안점은요, 양쪽 지방정부의 하천 관리 운영 능력을 키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재정 기술 자료 정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관장할 부서를 양쪽에서 만들어서 각 지방정부의 하천관리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 교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서 지방당국의 하천관리 운영과 기술 능력, 하천관리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능력, 컴퓨터화된 하천관리 체계를 운영할 능력 등을 평가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양쪽이 지방 하천관리 운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북한이 이런 것을
하청관리 운영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 관리, 재정에 필요한 제도적인 혁신이 필수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측정 단위하고 측정 방법 표준화인데요. 공유하청과 관련해서 협력을 추진할 때 인증과 북한강 유역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수적이겠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북한은 다른 측정 단위, 측정 방법, 다른 장비, 주파수, 감시 척도, 안전 대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보 해석에 대한 상호간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서로가 발표하는 관련 정보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청 관리에 대한 상호 인식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하청 조사 과정에서 측정 단위, 방법을 표준화한다면 통일 후 하천 관리 운영에 필요한 남북 측정 단위, 측정 방법 표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요, 조사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계량적 관리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다음은 다음에서 인용한 저방과 하청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 측정 단위 측정 방법 표준화 이 사업은요, 남북의 측정 단위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표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위한 부서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서를 만들어서 공동 연구 의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협의를 하고, 세 번째는 이 표준화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합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표준화 사업은 이런 합의 정신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입니다. 남북하천 용어가 여기 보면은 상당한 전문 용어와 개념에서 이질성이 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큰 과제인데, 예를 든다면은 약수가 샘물이고 집중호우가 무더기 비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공유하천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개념을 정리 전 단계로 남북 하천 용어 비교 사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편찬 사업이죠. 이것은 남북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양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이 지금 2005년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요, 교류협력 분야별 대책 중에서 정치적 측면부터 국제적 측면 6개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시청과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